안녕하세요. 저는 치위생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조금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왔다가 정말 기막힌 일로 끝이 났습니다. 나름 야물딱지고 똑부러지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제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아주 제대로 그리고 어이없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기막히고 어이없던 일이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게요. 그 사람은 저희 치과 환자분이셨어요. 어금니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받았었죠. 그 남자는 치료 의자에 대기하고 있는 중에도 무서운지 계속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덩치도 큰 성인 남자가 치료받는 게 무서워서 한숨 쉬고 있으니 보기와 달리 참 겁이 많나 보다 생각했죠. 저는 그분 자리에 가서 진료 차트를 열며 말했어요.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려는데 그 남자가 불쑥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간호사님. 네. 많이 아프겠죠? 그 남자는 울상을 짓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취하고 할 거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 마취가 아프잖아요. 조금 따끔하긴 한데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너무 무섭거든요. 제가 귀신이고 사람이고 안 무서워하는데 딱 하나 치과 치료는 정말 무서워요. 남자는 몹시 긴장된 얼굴이더라고요. 치과 치료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보통은 꾹 참고 잘 받고 가시잖아요. 어른이면. 그런데 그 남자는 유난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 마음을 좀 달래드렸죠. 왜냐면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너무 긴장하면 치료 과정도 힘들어지니까요. 좀 욱신하긴 해도 눈 딱 감고 10초만 세어보세요. 내가 이래서 치과 치료 안 받고 싶은데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소리도 너무 째지고. 그렇긴 하죠. 저기 그러면 쿠션을 하나 드릴까요? 안고 계실래요? 그래 줄 수 있으세요? 예, 잠시만요. 저는 작은 쿠션을 하나 가져다 드렸습니다. 보통은 어린이 손님들이 오면 쿠션이나 인형을 안고 있으라고 줄 때가 있거든요. 그분께 그 쿠션을 드리니 진료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동아줄처럼 꽉 안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좀 웃기고 귀엽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외모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굉장히 어른스럽게 입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긴장된 얼굴로 쿠션을 꽉 안고 있으니 뭔가 웃기면서도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곧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별로 건들지도 않았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고 쿠션을 안고 있는 주먹을 막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지간히 치과 치료가 무서운 것보다 싶었어요. 신경치료를 시작하는데 신경을 긁다 보니 너무 괴로운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쿠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꽉 쥐고 있던 주먹에 손을 올려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진료받을 때 아파하거나 긴장하시는 분 있으면 한 번씩 손을 꽉 잡아드리는데 그러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하시거든요. 보통은 여자 환자분들이나 어린이 환자에게만 하는데 그때는 그 환자분이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이 불안해서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꽉 잡으면서 금방 끝나고 있다고 좀만 더 참아보시라고 하니까 그분도 안정이 되는지 한결 얼굴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진료를 잘 끝냈습니다. 저는 후처치를 마저 해드리고 나가셔서 다음 스케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저기 간호사님.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아, 뭘요? 저기 혹시 다음에도 진료 오면 간호사님이 오늘처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날그날 진료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제가 봐드릴 순 없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님이 손을 꽉 잡아주시니까 별로 안 무서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도 진료 순서가 맞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도로만 말하고 자리를 떴죠. 그 후에 남자는 계속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웬만하면 제가 가서 쿠션도 드리고 서브도 했습니다. 물론 손은 첫날 이후로는 잡진 않았고요. 그렇게 그 남자의 치료는 다 끝이 났는데 제가 한창 바쁘다 보니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죠.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희 치과로 꽃바구니 하나가 배송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놀라기도 했고 옆에 다른 동료 직원분들도 웬일이냐며 남자친구 없다고 해놓고 왜 내숭 떨었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싶어서 꽃바구니에 꽂힌 카드를 열어봤죠. 그랬더니 그 카드에는 덕분에 치료 잘 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명함도 하나 함께 꽂혀 있었어요. 이름을 보니 그 환자분이 맞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꽃바구니를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또 이런 표현을 받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동료 직원들은 연락해보라며 그 사람 키도 훤칠하고 멀끔하더라면서 저보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싱숭생숭한 하지만 왠지 설레는 기분으로 일을 끝냈고 퇴근하는 길에 그분께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놀라셨죠? 예, 조금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데 제가 무례하게 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정말요? 왜요?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인기는 뭘요? 일하느라 바쁘고. 저기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뭐 밥이나 술도 괜찮고요. 제가 병원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남자는 꽤나 적극적이었는데 그게 저도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쯤에 보자고 했고 그 남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내려가 보니 그 남자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도 비싼 차더라고요. 명함을 봤을 때 알았지만 그 남자는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기도 해서 저희는 근처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죠.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치과 진료 유난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고 아픈 것도 참다가 결국 신경치료까지 하게 된 거예요. 더 미루다간 임플란트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미나 씨가 안심시켜주고 쿠션 주고 또 손까지 꽉 잡아주셨잖아요. 그때 미나 씨를 보는데 무슨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요? 정말이요. 미나 씨가 또 천사같이 생기시기도 했고. 저는 민망해서 그만하시라고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정말 좋고 능글맞은 구석도 있었어요.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미나 씨 때문인지 그 뒤론 진료 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마지못해 갔었거든요. 근데 미나 씨 보러 간다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치과 가는 시간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치료가 끔찍한 건 똑같지만. 그러셨구나. 네, 제가 미나 씨한테 한눈에 반했나 봐요. 돌직구로 고백을 하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남자는 직진남이더라고요. 미나 씨 남자친구 없다고 하셨죠? 네. 헤어지신 건가요? 아니면 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없는 지 꽤 됐어요. 외로울 때도 있긴 한데 일이나 열심히 하자 싶기도 하고. 그러자 그 남자는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떠세요? 네? 저는 미나 씨가 좋은데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오늘 당장 뭐라 말하긴 좀. 그렇긴 하죠.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알아가 봐요. 그 정도는 괜찮죠?
네, 그럼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이름은 조규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귀농을 하셔서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형제 관계는 누나가 한 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2살 터울 오빠가 하나 있다고 했죠.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지 또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데 살았고 공통 분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화는 더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나이도 저희 오빠랑 동갑이다 보니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도 만나고 또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자주 찾아왔고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만나는 동안만큼은 제가 만나본 남자 중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뭐든 제 위주로 해주었죠. 만나면 제가 꼭 공주가 된 것처럼 대접해주고 위해주었으니까요. 선물도 잘해주고 돈도 절대 못 내게 하고 늘 저만 보면 예쁘다, 좋다, 사랑한다 표현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착하고 멋진 남자가 또 있을까 싶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미 결혼은 이 남자랑 해야겠다 혼자서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푹 빠졌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그 남자에게도 한 가지 큰 문제는 있었어요. 바로 남친의 누나였습니다. 남친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산다고 했던 누나는 알고 보니 이혼을 하고 조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성격은 안 그랬는데 이혼하고 부모님 집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엄청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동생으로서 그런 누나의 변화가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고 성격도 바뀌었다고 하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가만 지켜보니 동생을 대하는 정도가 좀 심하더군요. 남친에게도 툭 하면 전화를 해대고 주말에도 오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남친은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전화가 오면 누나 하면서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한 번 갔다 하면 30분 통화는 기본이었죠. 말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고 남친에게 하소연도 많이 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남친이 참 착한 동생이구나 싶었는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자 저도 짜증났습니다. 누나한테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누나한테 잡혀 살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누나가 바쁜 부모님 대신해서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기도 했고 이혼 후 우울증도 앓고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네 가족일이니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싶으면서도 또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다 보니 결혼하면 저의 형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좀 힘들겠다 걱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자꾸 데이트할 때 전화를 하는 거 보니 일부러 동생 데이트를 방해하는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남친은 저랑 주말에 약속을 잡았다가도 누나가 오라고 하면 취소하고 가야 했어요. 누나는 남친에게 주말에도 자주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평일에는 오히려 자주 만나도 정작 주말에는 못 보는 날이 더 많았죠. 그렇게 내려가면 뭐하냐고 물어보니 조카들하고 놀아주는 거지 뭐. 누나야 평일에 내내 육아에 지쳐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놀아도 주고. 정말 진짜 좋은 동생이다. 그 정도는 해야지. 매번 누나에게 쩔쩔매며 툭하면 주말에 불려가는 남친이 안쓰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좋게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해서 자기 애기 낳으면 참 가정적으로 잘하겠다. 아기랑도 참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겠다 싶기도 했으니까요. 조카들한테도 저렇게 끔찍하게 잘하는데 자기 자식이면 오죽하겠나 싶었죠. 그땐 남친이 워낙 좋으니까 뭐든지 다 좋게 보려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누나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누나가 주말에 오라고 했는데 저랑 여행 가기로 한 약속 때문에 못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트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남친은 늘 통화를 할 때 자리를 떴기 때문에 통화 내용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슬쩍 따라가 봤는데 남친은 전화에 대고 계속 미안하다고 그러고 누나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화를 내는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처럼 키운 동생이라고 하고 또 본인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다 큰 동생도 자기 개인 생활이 있는 건데 막무가내로 오라고 전화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서운해하고 저게 정상인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전에 힐끗 보니까 누나로부터 톡이 왔는데 이번에도 안 오면 나 가만 안 있어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친은 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허둥지둥 답장을 보내고요. 옆에 있는 저까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친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꼭 누나도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마음을 먹고 말했죠. 누나분이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예민하면 차라리 병원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친은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더군요. 남친은 너무 좋은데 누나라는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괜찮을까 지레 걱정이 됐습니다. 신우 자리가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친과 함께 있는 시간은 늘 너무 즐겁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마음 한켠으로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신우가 있는 집으로 시집가도 되는 건가 불안함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1주년 기념이라서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남친이 원래는 된다고 예약까지 해놓고 갑자기 바로 전날에 집에 내려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다른 날 같으면 그러라고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누나가 그런 상태라고 해도 저는 안 중요한가요? 다른 날도 아니고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고요. 제 말에 남친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도 들은 양 깜짝 놀라더군요. 어? 나도 같이 가. 가서 규현 씨 부모님하고 누나분한테 다 인사할게. 다음에 정식으로 가야지. 어차피 우리 결혼도 할 거잖아. 미리 인사드려서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나 아이들 좋아해. 아이들하고도 엄청 잘 놀아줘. 내가 가서 규현 씨 조카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그러면 규현 씨 누나분도 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매번 쩔쩔매면서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 진작 그럴걸. 같이 내려가서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고 누나분하고도 다 함께 시간 보내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친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누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조카들도 같이 봐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남친은 너무 필사적으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야.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설마 부모님하고 누나한테 내 얘기 안 한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니야. 하긴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부모님께서도 나 궁금해하지 않으셔? 궁금해하시지. 하는데 어쨌든 뭐 다음에 가자. 도대체 왜? 남친은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누나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솔직히 자기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는 괜찮다니까. 내가 안 괜찮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보여주기 부끄럽고 싫은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 나한테는 누나가 그래.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하자. 누나도 지금은 마음이 좀 불안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누나 괜찮아지면 그때 우리 집 가보자. 남친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더 서운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별로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론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겸사겸사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 못할 성격도 아니고요. 하지만 남친이 굳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자. 이번에 가면 나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라 정도로만 말하고 그만했습니다. 가족의 어떤 불편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단순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한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에게 뭔가 속이는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친은 주말에 부모님 댁으로 가면서 다음 주말에는 꼭 다시 좋은 곳 가서 기념일 축하하고 식사하자며 자기가 다시 예약도 해놓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며칠 후 갑자기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황당한지 몰랐어요. 그 전에 그럴 낌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커플보다도 알콩달콩 잘 지냈고 결혼도 약속했고 또 1주년을 제대로 못 보냈으니 다음 주에 꼭 근사한 곳에 가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것도 문자로요. 저도 살면서 남자친구 처음 사귀어본 거 아니고 헤어진 경험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때만큼 황당한 이별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헤어지려고 하면 그 전부터 자주 싸운다던가 아니면 서로 마음이 식었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다가 헤어지잖아요. 저희는 싸운 적도 한 번 없었습니다. 만나면 하루 종일 붙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한참이나 우물쭈물 하다가 갈 때도 많았고요. 오히려 한창 좋아서 죽고 못 살던 때인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 이런 뒤통수가 어딨나요? 저는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나중에는 전화를 꺼버렸더군요. 비겁한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죠. 제 입장에선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거다 보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최소한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지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할 길이 없었죠.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애타하다가 결국 남친이 일했던 은행까지 찾아갔습니다. 남친은 제가 은행을 찾아온 걸 보고 몹시 놀라면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헤어지자고 문자 하나 덜렁 보내놓고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내가 일방적이었던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린 끝났어. 왜 헤어지자는 거야? 뭘 알아야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지. 우리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잖아. 남친은 제 말에 난처한 표정만 짓더군요. 제가 이유가 뭐냐고 계속 닥달하니까 한다는 말이 너 좋은 애인 거 잘 알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근데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라고? 갑자기? 아무 문제 없었잖아. 너야 아무 문제 없었지. 나는 아니야. 뭐?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많이 맞춰준 거야. 그러면서 좀 지쳤고. 내가 자기를 지치게 했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좀 헤어지고 싶었어. 전부터 계속 생각했었고. 이해는 안 됐습니다. 남친이 저에게 몹시 잘하긴 했지만 제 딴에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많이 지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어? 진짜 일방적이다. 좋다고 할 땐 언제고 혼자 마음 식었다고 바로 끝내자 이거야? 정말 눈물 날 만큼 서럽고 서운했습니다. 저 좋다고 할 때와 달리 정말 귀찮고 성가신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졌다는데 매달릴 수도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눈물을 삼키고 알겠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지쳤다고 이제 마음도 떴다고 하니 마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별의 아픔 때문에 저녁만 되면 방에서 울고 낮에는 좀비처럼 몸을 이끌고 일 가고 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밥도 안 먹고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으니 부모님도 걱정하셨고 저희 오빠도 걱정했죠. 제가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했더니 오빠는 그깟 놈 때문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내내 우냐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그깟 밥이 문제겠냐고 했죠. 오빠는 어떤 놈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진 남친이 있다고만 했지 남친에 대해 굳이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어떤 놈이냐고 계속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 고등학교 나왔느냐고 하면서
자기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어요.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 동창이라서 잘 알 거라고 하면서요. 오빠는 그놈 원래 그렇게 쓰레기 같은 놈인지 자기가 한번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혼인을 빙자해서 남의 동생 갖고 논 거 아니냐고 화가 많이 났죠. 저는 오빠에게 그냥 냅두라고 했는데 오빠는 말리지 말라며 친구에게 어떤 인간인지 한번 물어나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말렸어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저도 어이없이 차인 마당에 오빠가 뭐라든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제 앞에서 친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동창 중 조규현이라는 놈을 아냐고 물었어요. 근데 마침 오빠 친구가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반이라서 원래 좀 친했었는데 요즘은 연락 잘 안 한다면서요. 오빠 친구분은 무슨 일인데 규현이를 찾느냐 물었고 오빠는 그 새끼 원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냐며 결혼 핑계로 여자들 꼬시고 지 맘대로 잠수 타고 그런 놈이냐고 욕을 했죠. 그런데 오빠 친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동생이 규현이랑 사귀었다고? 뭔 소리야. 걔 결혼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오빠 친구의 말에 저나 오빠도 벙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했다니. 그게 진짜야? 진짜지. 내가 걔 결혼식도 갔는데. 혹시 이혼했나? 동생한테 한번 물어봐. 이혼남인 거 알고 만났냐고. 이혼남이라뇨. 1년 동안 만나면서 상상도 못 해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 사실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아, 미나니? 안녕.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조규현이 결혼을 했었다고요? 내가 걔 결혼식도 갔었어. 걔가 동창 중에서는 좀 빨리 결혼한 편이었거든. 근데 그 후로 연락 안 한 지 몇 년 돼서 그 후로는 잘 몰라. 혹시 그 사이에 이혼을 한 건지 뭔지. 혹시 걔가 너한테 이혼남이라고 했어? 아니요. 이혼남은 무슨요. 결혼했다는 얘기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조규현 이 자식 미쳤나 보네. 저는 그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요. 제가 부모님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결혼했던 사실을 들킬까봐 헤어지자고 하는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사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과거에 결혼을 했었다는 건 짐작도 못했습니다. 저랑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면 미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오빠도 미친놈 아니냐며 가만 안 둔다고 씩씩거렸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확실히 했었고 이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네. 그러면 어쩌면 이혼 안 하고 내 동생을 만난 걸 수도 있다 이거야? 저는 그 얘기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이혼을 안 했는데 저를 속이고 만난 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저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모르겠어. 그 자식 이혼했는지 아닌지는 한번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게. 미친 새끼.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러. 그 새끼 원래 그런 놈이야? 내가 알기론 안 그랬지. 그냥 착하고 말 재밌게 하고 평범했어. 그런 평범한 놈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 만약 이혼도 안 했고 가정도 있는데 이딴 짓 저지른 거면 그 새끼 진짜 내 손에 죽는다. 진짜 미친놈.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오빠와 친구의 대화를 듣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민성 오빠. 혹시요, 조규현 누나 있어요?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누나가 아니라 와이프 만나러 주말마다 내려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누나랑 누나애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게 이혼한 누나가 아니라 자기 와이프인 것 같았죠. 그런데 오빠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죽었어. 네? 걔네 누나 우리 한 학년 선배였는데 등굣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으니까. 그 일로 조규현 걔도 한동안 학교 안 나왔었고. 그 말에 저와 저희 오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죽은 누나를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누나가 이혼을 했다느니 아이가 있다느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섰습니다. 그런데 누나 얘기는 왜? 저한테 매주 누나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뭐라고?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죽은 누나를 팔아먹어? 뭐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다 있어. 오빠 친구도 소름 끼친다며 난리가 났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습니다. 일단 전화는 끊었고 오빠는 괜찮냐며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전까진 쓰레기 같은 놈 만나서 비겁하게 헤어짐 당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실체를 알고 보니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했었고 있지도 않은 누나 핑계까지 대며 저를 속이고 만난 거였어요. 그걸 보니 아마 이혼도 하지 않은 게 확실했습니다. 누나가 아니라 제 예상대로 와이프와 아이들을 만나러 간 것 같고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싶어서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 남자 부모님과 와이프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리고 싶었죠. 결국 오빠 친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일은 그냥은 절대 못 넘어가고 그 와이프분 번호를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오빠 친구분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번호도 없다면서 대신 주변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연락처는 모르는데 SNS 계정 주소는 안다고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조규현의 아내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혼은 개뿔, 너무나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아이들 사진도 올리고 조규현 사진도 올리고 밑에 글에는 주말 부부로 사는 게 힘들다며 빨리 다시 우리 자기랑 합쳤으면 좋겠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SNS에 부인이 올린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와이프분은 그곳에서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규현은 발령 때문에 혼자 서울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그곳에 와이프 직장도 있고 서울은 집값도 비싼 데다 애들 유치원하고 학교 문제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서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사는 듯 했죠. 부부끼리 또 아이들까지 다 함께 다정한 사진들을 보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한테 제대로 당했구나, 나를 아주 갖고 놀았구나 싶어서요. 주말 부부로 있으면서 평일에 심심하니까 저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난 것 같았죠.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아내분 SNS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와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적어서요. 메시지는 바로는 안 읽었는지 이틀 정도 뒤에 단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인분은 그게 다 사실이냐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그 남자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다 보냈죠. 그러면서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냥은 안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은행에도 알릴 거라고. 그쪽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부인분은 더 이상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조규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고 너네 은행에도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조규현은 돈이든 뭐든 줄 테니까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너네 은행 게시판에도 글 올릴 거다. 은행 본사에도 알릴 거다 라고 했습니다. 유부남 주제에 속여서 만난 것도 기가 막힌데 죽은 누나까지 팔아먹으면서 그러고 싶더냐고.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그 인간은 정말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더군요. 제가 은행에다가 말하기도 전에 퇴사를 한 거였습니다. 저한테 퇴사했다는 걸 보내면서 자기가 그만뒀으니 말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아마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나 정글을 당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만두고 나중에 재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였겠죠. 저는 그 와이프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는데 이혼은 안 당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예상과 달랐어요. 조규현은 은행 그만둔 뒤로 와이프가 있는 곳에 내려가서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혼도 하지 않은 것 같았죠. 오빠 친구가 알아봐줘서 얘기도 해줬는데 정말 이혼 안 하고 그냥 산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오빠 친구가 주변에다 이 일을 얘기해서 동창들 사이에선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쪽팔림은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인분이 다 알았으니 조규현 그놈은 당연히 이혼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놀라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이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건가 싶기도 했어요. 조규현 와이프는 결국 제 메시지까지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속이고 기만했던 남편을 그냥 받아준다니 이해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똥차라도 필요하다면 갖고 가야지 어쩌겠나요? 그 와이프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받아주진 않았을 테니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용서를 한 건지 아니면 이혼을 당장 할 순 없어서 유예하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만 주말 부부인 아내를 속이고 미혼인 저를 꼬셔서 속여오고 심지어 안타깝게 죽은 자기 누나까지 팔아먹은 그 남자. 그토록 소름 끼치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쓰레기 같은 인간과는 이렇게 끝을 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모르고 계속 만나다가 하마터면 내연녀로 뒤집어 쓸 뻔했으니까요. 쓰레기 같은 인간 잘못 만나서 저까지 쓰레기가 될 뻔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알고 빠져나오게 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에게 진심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궁금하네요. 훤칠한 겉모습, 탄탄한 직장, 재미있는 입담, 겉으로는 참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그 속은 참 시커멓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다시는 그런 인간과 엮이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2번의 이직을 거쳐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부서에는 여직원이 저 포함해서 둘이에요. 같이 일하는 언니의 이름은 정화였는데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예쁘고 사근사근한 성격의 언니였죠. 여직원이라곤 둘밖에 없어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다행히 정화 언니와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한테 잘 대해주고 업무도 잘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텃세 없이 저를 잘 받아주고 도와준 언니에게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도 그전에는 부서에 자기 혼자만 여직원이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제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는 카페도 같이 가고 맥주도 한 번씩 마시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재밌었지만 언니랑 가까워지면서 제가 느낀 건 언니의 성격이 보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였어요. 외모만 보자면 거의 맏며느리 같은 이미지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도 엄청 많이 만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적도 몇 번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충격인데 성적으로도 엄청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언니가 출근 전에 수영을 다니는데 그 수영 강사가 잘생겨서 몇 번 만나다가 잠도 잤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에 좀 충격이긴 했지만 솔직히 저랑은 상관없는 그 언니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저는 저 언니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회사에서도 사적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언니가 제 폰에서 남친 사진을 보더니 잘생겼다고 만난 지 오래됐냐는 거예요.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넘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자기 남친이랑 다 같이 보는 게 어떻냐는 거예요. 커플끼리 보자는 거였습니다. 나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금요일 퇴근 후 다 같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언니 남친은 딱 봐도 언니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에게 물어보니 8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언니가 생각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의외로 대화를 해보니 그분도 성격이 쿨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최신 트렌드 이런 거에도 빠삭하시고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2차로 다른 술집도 가고요. 언니도 그 남친분도 술을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저는 나이 차이는 좀 나 보여도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거의 자리가 끝날 무렵 언니 남친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어때요? 숙소하고는 내가 알아볼게요.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이라 저는 좀 얼떨떨했는데 언니는 재밌겠다고 하고 저희 남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준비는 그 남친분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 날짜도 잡고 회사에서 언니랑 점심 먹을 때나 쉴 때 여행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옷은 뭐 입고 갈지, 가서 뭐 먹을지 이런 얘기요. 그렇게 여행 날짜가 다가왔는데 언니 남친분이 저희 보고 차 들고 오지 말라고 자기가 다 태워서 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편하니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차를 카니발로 들고 온 거예요. 커다란 승합차요.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그렇게 큰 차종은 아이가 둘 이상인 분들이 아이 태우고 다닌다고 많이 타잖아요. 제가 이렇게 큰 차를 뭐냐고 물어보니 그분 말로는 자기가 캠핑을 좋아해서 큰 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다 같이 떠나게 되었고 그분이 예약했다는 숙소로 갔어요. 풍경도 좋고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남친분이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런 곳을 잘 안다고 다음에 여행 갈 일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고기나 술도 그분이 다 준비해 오셨어요. 언니가 왜 그 남친분을 만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언니한테도 참 잘하지만 정말 부지런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 같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근처에서 자전거 빌려서 놀고 관광지 구경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 구워서 바베큐 파티도 했어요.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분이지만 대화도 참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거실에서 술도 마셨어요. 저랑 제 남친은 좀 취해서 알딸딸했는데 그 언니랑 언니 남친분은 끝까지 쌩쌩하시더라고요. 아, 두 분 다 술 진짜 잘 드시네요. 우리가 좀 그렇지? 둘이 진짜 천생연분이야. 두 분은 결혼 생각도 있어요? 우리? 그 말에 언니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저는 언니가 너무 해맑게 웃으며 아니라고 하길래 좀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언니 남친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언니 남친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아, 두 분은 결혼 생각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언니 남친분이 술을 들이키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할 때가 좋은 거죠. 결혼 그게 뭐 좋은 건가? 연애할 때 느껴지는 이런 설레는 감정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저는 속으로 결혼관도 두 사람이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데 나머지 한 사람이 결혼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참 두 사람 보면 볼수록 천생연분이구나 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저는 잠이 많이 와서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언니와 언니 남친 그리고 제 남친은 남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원래는 관광지 하나를 더 둘러보고 가려고 했는데 제 남친은 그냥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일이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짐 정리를 하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놀자면서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은 즐겁게 다녀왔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언니가 갑자기 밥 먹고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간 정아 언니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혜영 씨. 나 곧 회사 그만둘 것 같아. 네? 왜요, 언니? 갑자기? 실은 나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임신했어. 네? 임신이요? 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분명 여행 갈 때만 해도 두 사람 단호하게 결혼 생각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임신했다는 언니 앞에 두고 너무 놀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와, 근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놔두지 뭐. 그러면 결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배불러서 회사 다니기 좀 그렇고, 회사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만 다니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아, 네. 아쉽네요. 언니랑 회사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나도 그래. 결혼식은 그러면 언제로요? 배불러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알아보고 있어. 식장 예약되는 대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언니 남친분도 좋아하시죠?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때 결혼 생각 없다고 단호히 말하던 언니 남친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치만 언니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음,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해 언니. 결혼식 꼭 갈게요. 제 말에 언니가 빙긋 웃더군요. 그래. 그렇게 언니는 회사에도 임신 및 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좀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모두 축하해 주더군요. 언니는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많이 바빠 보였어요. 저랑도 종종 퇴근 후에 밥도 먹고 술도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언니는 결혼식을 3주 앞두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 중 많이 의지했던 언니라 그렇게 퇴사를 하니 저도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언니가 다른 사람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저한테만 안 보내는 거예요. 저는 언니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언니가 저는 만나서 따로 주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하면서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회사 팀원들 몇 명과 결혼식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날 식장 앞에서 직장 동료들과 만나 다 같이 들어갔죠. 신부 대기실로 가니 아름다운 신부가 된 언니가 앉아 있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말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어요. 언니는 와줘서 고맙다고 여행 갔다 와서 밥 한번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 남친분에게도 인사를 하려고 식장 입구로 갔죠. 그런데 저는 식장 입구에 다다라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바로 식장 입구에서 인사하는 신랑의 얼굴이 제가 아는 그 남친분이 아닌 거였어요. 저는 순간 잘못 봤나? 턱시도를 입고 계셔서 그런 건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식장 입구에 있는 팻말을 봤는데 분명 언니의 이름이 있었어요. 언니의 결혼식장이 맞는데 남편분은 다른 사람인 거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 같이 만나서 여행까지 간 그 남친분이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떨떨해하자 과장님은 자리 없으니 빨리 들어가서 앉자고 잡아 끌더군요. 저는 일단 멍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결혼식은 시작됐고 언니의 남편 될 분이 씩씩한 걸음으로 버진로드를 지나가더군요. 얼굴을 다시 봐도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뭐지? 이게 뭐지?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니가 한 송이의 백합처럼 너무나도 수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니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언니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뱃속의 아이는? 저 남자 아이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멍하게 입장하는 언니를 보고 있는데 고개를 숙인 언니와 눈이 살짝 마주쳤어요. 언니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저를 보고 싱긋 웃는데 그 순간 저는 약간 소름까지 돋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결혼식은 끝났고 저는 그 길로 제 남친을 만나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남친도 너무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그 형님이 아니라고? 어, 진짜 어이없네. 그럼 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형님하고는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만난 건가? 그러다가 임신한 거고? 그런가 봐. 아니면 양다리거나. 하... 남친도 너무 기막힌 얼굴이었는데
잠시 후 굳은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음, 그 언니분 이제 회사 그만뒀다고 했잖아. 그렇지.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그냥 인연 끊고 살아. 왜? 이런 게 너무 이상해서? 이것도 그렇긴 한데 사실 너한테 말 못했는데 왜? 네가 혹시 오해할까 봐 나도 그냥 말 안 했는데 우리 그때 여행 갔을 때 말이야. 어. 남친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날 그냥 집에 가자고 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 끼지 말고 우리끼리만 여행 가자고 했고. 음, 그게 그날 밤에 너는 잠 온다고 방에 들어가고 그 언니랑 남친이랑 나랑 셋이서 술을 더 마셨잖아? 어, 너도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거실에서 작은 상 펴고 그 위에 술 올려두고 먹었잖아. 근데 나도 좀 술이 취해서 알딸딸했거든? 근데 그 누나가 상 밑에서 내 다리를 만지는 거야. 뭐?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 자기 남친인 줄 알았나 보다 싶어서 내가 다리를 자연스럽게 피했거든. 근데 좀 있다가 또 내 허벅지를 살짝 만지는 거야. 내가 좀 놀라서 그 누나분을 쳐다봤는데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자기 남친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좀 그 누나가 무섭더라? 그래서 나도 피곤하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잔 거거든. 다음날도 좀 찜찜해서 그냥 집에 가자고 한 거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 소리였습니다. 상 밑에서 제 남친 다리를 슬쩍슬쩍 만졌다니요. 술 취해서 그런 거든 뭐든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결혼식 일도 그렇고 남친 일도 그렇고 생각할수록 이상한 언니 같았어요. 남친 말대로 앞으로는 상종 안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 된 건지 직접 듣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날은 지나가고 언니가 나중에 카톡이 와서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만나서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언니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답으로 알겠다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희 사무실에 들이닥치셨어요. 저희 회사는 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회사 사무실이 들어있는 형태라서 따로 입구 경비는 없고 출입구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희 팀 팻말을 보고는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너무 흥분한 상태셔서 저는 좀 무섭고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놀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정화야?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닌데요? 그럼 이정화는 어딨어? 그러자 저희 과장님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정화 어딨어요? 나 그년 만나러 왔어요. 아니, 누구시냐고요? 정아 씨는 결혼식 전에 퇴사했어요. 결혼했어요? 진짜 미친년이네 그거. 퇴사했으면 그년 지금 사는 곳 주소 좀 알려줘요. 아니, 먼저 누구신지 알려주셔야죠. 다짜고짜 저희 퇴사한 직원은 왜 찾으시는 겁니까? 왜 찾냐고요? 그년이 내 남편이랑 놀아놨어요. 이제 됐죠? 그년 주소 알려줘요. 그 여자의 말에 저 포함 사무실 사람들은 다 경악을 했습니다. 다른 팀 사람들도 소란이 생기니까 다 와서 구경하고요. 과장님은 엄청 당황한 얼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저쪽 회의실에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과장님은 여자분을 데리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에게는 차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 일단 차를 준비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니 한창 그 여자분과 과장님은 얘기 중이더라고요. 정아 씨는 결혼 전에 이미 퇴사했고 주소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결혼했으니 직원 인적 사항에 있는 주소도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닐 겁니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지는 결혼을 해요?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새 집 주소 모르세요? 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모르죠.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
정아 씨랑 따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년이 전화 안 받아요. 어쩐지 내가 회사 찾아간다고 문자했는데 답도 안 하더라. 그만둬서 그랬구나. 아 진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저는 너무 살벌한 그 여자분의 분위기가 무서워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카톡을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언니는 제 카톡을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분은 가고 과장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참 어이가 없네. 뭐라는데요? 저 여자 남편이랑 바람이 났대. 집에 애가 셋이란다. 저 여자가 둘이 연락하는 거 눈치채서 전화했는데 계속 피해서 너네 회사 찾아간다고 문자 보내고 온 거래. 골 때린다 진짜. 근데 정아 씨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애는 누구예요? 직원들도 다 경악하고 저도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도 묻더군요. 혜영 씨는 뭐 들은 거 없어? 정아 씨랑 친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언니는 번호를 바꾼 건지 뭔지 제가 보낸 카톡은 읽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너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답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언니가 연락이 와도 저도 연락할 생각은 없고요. 천사같이 예쁘고 사근사근하던 그 언니의 충격적인 실체를 본 게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바람을 피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그 남자친구를 보여준 거며 결혼식은 무슨 정신으로 저를 초대했는지 그리고 내 남친한테는 왜 그랬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한동안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정아 언니의 얘기로 들썩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재밌고 놀라운 가십이었겠지만 한편으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던 저는 뒷맛이 참 씁쓸하더군요. 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